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스입니다. 한눈에 보는 미증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준비한 것들이 많아서 좀 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보합권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약보와, 나스닥 종합 지수가 강보와, S&P 500 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핵심 키워드는 12월 FOMC를 앞둔 경계 심리, 개별 종목 이슈, 유럽 중앙은행 금리 인하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12월 FOMC를 앞둔 경계 심리는 인플레이션 지표 두 가지가 발표되면서 CPI의 경우 안도감으로 상승을 보였지만 PPI의 경우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한 주를 보자면 12월 FOMC를 앞둔 경계 심리로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 이슈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엔비디아의 경우 중국이 반독점 등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착수했다는 소식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알파벳의 경우 윌로우 칩의 등장과 이를 통한 양자 컴퓨터 실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모건 스탠리와 도이치뱅크에서 내년 탑픽으로 선정함과 동시에 목표 주가 상향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요일로만 보자면 목요일 장마감 후 실적 발표를 한 브로드컴이 실적 호조에 24.4%나 상승하면서 반도체 업종의 상승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럽 중앙은행은 25bp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빅스 지수는 13.81을 기록하며 변동성과 하방 압력이 낮은 모습을 보였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주요 저항선인 4.33%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달러 인덱스가 주요 지지 저항 라인인 105라인에서 반등하면서 106.68 기록했다는 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안착을 시도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나스닥 지수만 소폭 상승했을 뿐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는 하락을 보였고요. 투자 자산 중 가장 큰 폭 상승한 자산은 유가입니다. 6.09% 주간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S&P 업종 ETF 등락률을 보시면 경기소비재와 기술 업종이 상승을 보였고요. 유틸리티 업종이 소폭 상승을 보인 외에는 나머지 업종은 하락했습니다. 상승폭과 하락폭이 거의 0%에 움직였다는 걸 보면 이번 주에 있을 FOMC 경계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S&P 업종 주간 등락률을 보자면 테슬라와 아마존의 상승으로 경기소비재 업종이 가장 큰 폭 상승했고요. 알파벳의 상승으로 인해서 통신 서비스 업종이 상승한 것 외에는 전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최대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FOMC가 17일과 18일 있는데요. 대다수 25bp 인하를 전망하고 있고요. 내년과 후년 금리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일정도 많은데요. 이번 주는 12월 FOMC가 중요하기 때문에 FOMC 결과 발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17일 화요일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는 이전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미국의 견고한 경제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19일 목요일에는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영국과 일본이 금리 결정을 한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20일에는 PCE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미국 임시 예산안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22일까지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돌입하게 됩니다. 실적 발표 일정으로 관심이 가는 것은 18일 수요일 날 장마감 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유심히 살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19일 목요일 장마감 후에 페덱스와 나이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먼저 12월 FOMC입니다. 제가 가져온 거는 9월 FOMC 경제 전망 서머리를 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내년과 후년의 정책 금리 전망이 어느 정도 상향될 것인가, 여기에 시장은 크게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9월 FOMC 점도표를 보자면 내년 정책금리 중간값이 3.4%인데요. 현재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보자면 12월 FOMC에서 25bp 인하를 한 후 내년에 총 2차례 50bp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책금리가 3.75%에서 4%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이 내릴 것인지 아니면 더 위쪽으로 머물 건지 여기에 따라 시장의 반응과 해석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FOMC가 중요한 이유는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산타랠리의 지속 여부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의 가장 큰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12월 FOMC에서는 25bp 인하 가능성을 95.3%로 거의 확실시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금리 동결 가능성은 4.7%입니다. 만약 예상외로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면 예상 밖 상황이라 초단기적으로는 시장에 하방 압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11월 PC입니다. 11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를 보자면 전년 비만 이전 시보다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12월 FOMC 이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은 크지 않을 거로 예상하고 있지만 12월 인플레이션 지표도 현재로서 좀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에 상회할 경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 다음은 3분기 GDP 성장률 추정입니다. 잠정치와 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틀란타 패드 GDP 나우를 보면 4분기 GDP가 3.3%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견고함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 금융사 리포트 엿보기. 아주 좋은 리포트라 갖고 와봤는데요. 테크니컬 오버뷰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요. 세부 섹터인 미국 주식시장과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빅테크가 이어받은 연말 랠리 바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당초 12월 전망에서 중소형주가 유리하다고 전망한 바 있는데 중소형주 우위를 전망했던 이유는 테마 장세가 트럼프 취임 전까지 이어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성장주의 실적 모멘텀이 극대화되는 턴어라운드 주식들이 질비했기 때문이다. AI 소프트, 핀테크, 플랫폼 등 시장을 지배하는 테마 내에서 흑자 전환까지 이뤄낸 기업들은 4분기 무시무시한 주가 상승을 누렸다. 그 주식들이 엘러빈, 팔란티어, 로빈후드 등이다. 12월 둘째 주부터 4분기쯤 큰 폭으로 올랐던 중소형 성장주들이 기술적 피로감을 조금씩 노출 중이다. 위 세 종목의 200일 이평선 대비 이격도는 100%를 훌쩍 상회한다. 이들 주주들의 실적 모멘텀이 아무리 강력해도 기술적 차익 실현 욕구는 충분히 일 수 있는 환경. 그러나 4분기 주도주들의 피로감이 지수조정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는데 대형 기술주가 연말 랠리 바톤을 이어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말하면서요. 2주 동안 중소형 성장주의 주가가 묶인 사이 아마존, 애플이 사상 최고치 정신 랠리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알파벳, 테슬라, 브로드콤도 한동안 돌파해내지 못한 사상 최고치 영역에 복귀했다. 결국 이들이 전체 주식시장 실적을 주도했다. 다만 그 타이밍이 우리의 예상보다 다소 빨리 찾아왔다는 생각이다. 이미 강력한 모멘텀을 구가하는 테슬라의 뒤를 알파벳, 아마존, 브로드컴이 따라갈 수 있다는 기술적 판단이다. 지난 6개월간 강력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눌렸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에서의 모멘텀이 강할 수 있다. 이들뿐만 아니라 화두에서 최근 벗어나 있던 소비재, 산업재, 인터넷에서도 추세 추정의 기회가 포착된다. 크로고, 존슨 컨트롤스, 테피스트리, 엑스피오, 코디아 가스 서비스, 로블록스, 아이맥스 등이다. 이와 함께 이 개별 종목에 대한 객관적 기술적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모든 종목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알파벳과 아마존의 차트 분석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나머지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마지막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참 좋은 분석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크리티컬 차트 잠재적 빅딜 알파벳입니다. 빅테크의 주도권 회복을 확인 사설해준 알파벳. 지난 5개월 동안 철저히 소외되었으나 양자칩과 신형 AI 모델 발표 후 단번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단기적으로는 삼각 수령 형태의 베이스를, 중기적으로는 3년에 걸친 장기 컵앤핸들을 돌파한 모습이다. 그 유명한 윌리엄 오닐의 컵앤핸들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차트는
주간 차트입니다. 중장기 시각의 차트 분석을 했는데요. 상당히 분석을 객관적으로 잘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11월 중 알파벳보다 더 이상적인 형태로 기간 가격 조정 구간을 돌파했다는 데 주목한다. 베이스 중단이 아니라 상단에서 저항선을 뚫어냈고 저항선을 돌파하고 차익션을 긋었지만 딱 저항선까지 되돌림되고 다시 상승을 재개했다. 이는 첫 돌파 때 사고 눌림목에서 또 사는 제시 리버모어의 N자형 상승 패턴이다. 돌파 때 사고 눌렸을 때 다시 내려오지 않고 반등할 때 사는 제시 리버모어의 N자형 패턴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글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자산 섹터별 가격 기술적 추세 요약을 했는데요. 상승, 우추세, 하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기 상승 추세의 상승은 S&P 500과 니케이 225, 업종으로 보자면 미국 커뮤니케이션, 금융, 경기소비재, IT, 산업재, 비트코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상승이지만 무추세, 하락 추세는 미국 필수소비재, 부동산, 소재, 유틸리티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산업재, 금융, 상품으로 보자면 금이 있습니다. 무추세에 있는 것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달러 인덱스, 한국 커뮤니케이션이고요. 단기 무추세 하락 추세는 한국 경기소비재, 유틸리티, 그리고 하락은 코스피 지수와 한국 에너지 업종, IT 업종, 소재 업종, 부동산 업종, WTI, 원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미국 업종에 대한 차트 분석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과 업종을 보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오버슈팅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종의 경우에는 박스권 하향 이탈 변했지만 추세는 부재하다. 소재 업종은 광범위한 랠리에 동참하지 못한 소재 업종.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산업재는 단기 숨고르기 기간 돌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 또한 주간 차트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단기 숨고르기 기간 돌입했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경기소비재는 아마존, 테슬라의 힘으로 상승세 연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밟고 올라선 주가, 아직 추세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헬스케어 업종의 경우에는 부정적 이슈 맞물리며 추세 하향 이탈 지속, 지금 추세를 깨고 내려와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IT 업종입니다. 대형주가 바톤을 이어받으며 추세 상승 모색. 커뮤니케이션 업종의 경우에는 오버슈팅 구간 진입. 유틸리티는 20주선까지 밀리는 기간 조정으로 보고 있고요. 부동산은 20주선까지 밀리는 똑같은 기간 조정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은 채권, 외환, 상품에 대한 중장기 차트 분석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불트랩과 베어트랩이 뒤섞인 시장. 달러 인덱스는 박스권 상단 저항 테스트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은 중기 상승 추세는 유효한데 단기 과열시키는 구간으로, 비트코인은 역사적 고점 갱신 후 랠리가 연장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원유는 점점 잊혀지는 유가. 표현이 절묘한데요. 유가의 경우 위쪽으로는 73달러를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업종, 종목에 대해서 또한 모든 투자자산에 대한 간결하고 명료한 좋은 리포트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대표지수 차트입니다. 먼저 S&P 500 지수는요. 20일 이평선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고점과 20일 이평선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견고한 모습, 깨진다라고 하면 50일 이평선까지 염두하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상승세가 3대 지수 가장 가파랐는데요. 첫 번째, 이 단기 상승 추세선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모습.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은 20일 이평선의 이격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단기 조정도 가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단기 상승 추세선을 유심히 살피시는데 여기와 맞물리는 것이 21일 이평선입니다.
이 부분에 이탈이 없는 한 견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평선을 이탈한 상태입니다. 빠른 복귀가 없다라고 하면 50일 이평선과 21평 사이에 박스컷 방향 모색 과정이 더 우세해 보입니다.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스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스는 현재 중장기 이평선의 수렴 구간, 지지 저항 부분을 소폭 뚫고 올라갔는데요. 이 단기 상승 추세선과 이 주요 저항권을 돌파하고 안착하느냐가 추가 상승을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주 미증시는 산타랠리의 지속이냐 아니냐에 영향을 주는 올해 마지막 최대 이벤트인 12월 FOMC가 열립니다. FOMC가 열리기 전인 주 초에는 포지션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망세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FOMC 발표 이후의 시장 반응은 당일보다 그 다음 날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연말까지의 단기 방향성을 12월 FOMC가 알려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